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4일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5분경에 돌아가셨고 국장이 11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이분의 장례식 추도식, 장례식이 아니라 추도식이죠. 추도식이 아주 금소하게 또는 초라하게 치러져서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장 이후에 최대 규모의 추모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모식이 물론 국립현충원에서 그 묘소 앞에서 있지만 그건 공식이고 그 이외에도 애국 시민들이 별도로 만든 추도식 행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가비상대책국민회의가 주관하고 국본,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연대, 자유시민본부,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총연합이 주최하는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0주기 행사가 언제 열리느냐?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는 국립현충원 추모식, 오후 1시에 서울시청 대한문에서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뿐만이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10월 25일 행사는 철야로 이루어지는데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6일 오전 9시부터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1시 세 차례 다 행사가 진행되니까 10월 26일 광화문은 박정희 대통령 추모 행렬로 뒤덮일 것 같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한국의 일단의 세력들이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했지만은 그리고 성공도 하기도 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이 되었는데도 기념우표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만들지 않고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박정희라는 이름을 지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10월 26일이 기다려집니다.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 박정희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해체 세력 몰아내자. 이승만 박정희가 역사 속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이승만 광장에서 박정희 추도식, 4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이승만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은 이승만 박정희가 산 김정은 문재인을 심판하는 형국입니다. 전 국민 월차 휴가 공가 투쟁에 참여합시다. 10월 25일 오후 3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린답니다. 참여단체는 기독교, 불교 대불총, 천주교 대수천, 1460개 시민단체 우파정당, 253개 지역연합,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시간, 여성들의 시간, 시민단체의 시간, 한국교회의 시간, 본국민대회, 심야기도회 및 심야투쟁, 철야 농성하겠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이 두터운 옷, 파카, 담요 이런 것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도 한 병 가져오시고 초콜릿 같은 이런 열량이 많은 에너지를 많이 주는 음식물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동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이 운집함으로 화장실 문제도 아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박정희, 이승만 광장에다가 박정희를 더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더하면은 우리 현대사 70년 중에서 30년을 차지합니다.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까지 포함시킨다면은 한 40년 차지하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틀을, 그리고 안보의 틀을, 복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을 지운 한국 현대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와 심장을, 그리고 손발을 도려낸 것이 되지 않습니까? 11월 3일, 1979년 11월 3일,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을 없앤 것도 김영삼의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정신도 아니죠. 우리 민족끼리 억지와 비슷한 반일 종족주의의 희생이 되어버린 것인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앙청을 총독부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1995년에 없앤 사람이 김영삼이었습니다. 역사 파괴였습니다. 그 앞에서 국장이 이루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뿐입니까? 1950년 9월 28일에는 그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감으로써 서울이 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파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장의 현장, 서울 수복의 현장을 없애버린 게, 그게 북한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간 김영삼의 아주 비참한 역사 지우기였지만은, 이제 다시 국민들 마음속에 박정희, 이승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국장 때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곡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장엄한 교향시입니다. 작곡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가 아닉테 씨였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작곡한 아닉테 선생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밑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작곡했느냐 하면은, 짜라투스트라는 바로 초인이죠. 이렇게 말하였다를 쓴 니체의 책입니다. 그게 책 이름인데, 그 서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문학적으로. 그 서문의 정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입니다. 왜 그때 그 곡이 연주되었느냐? 제가 국립교향악단 단장에게 물어봤더니 별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선곡한 것이 기가 막히게 박정희라는 인간을 절묘하게 상징하는 곡이었습니다. 박정희야말로 짜라투스트라 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과 같은 전광석화의 천재가 아니고, 초인이 아니고, 겸손한, 소박한, 눈물 많은, 그리고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가슴에 관통상을 당해가지고 등에서 피가 샘솟듯 하는데도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다. 이게 마지막 박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네 가지 역할을 하면서 62년을 살았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CEO였습니다. 이분이 남긴 족적은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상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상암동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상암동에다가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박정희를 잊혀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가 그린 그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헬리콥터를 타고 순시하면서 옆 사람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캔버스에 이 사람이 18년 동안 그린 그림,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박정희 10대 업적하면은 금방 물에 떠오르는 게 이 정도입니다. 중화학공업 건설, 의료보험 시작, 4대강 유역개발, 새마을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자주국방역 건설,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원전 건설,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산림 녹화, 중산층 강화, 그리고 일본과의 수교, 이걸 18년 동안 해치운 또는 해낸 사람이 박정희였는데, 그래도 이분의 기억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우려고 했지만은 결국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이분의 기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쓴 국가와 혁명과 나라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서민들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서민들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살아있는 박정희,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가지고 이승만을 찾고 박정희를 찾는 이유는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할 때 붙들 인물이 있다. 그게 바로 수호신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수호신이라는 것이 오는 25일, 26일 광화문에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